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도 많이 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뭐 귀족 눈치 보면서 뭐 그럭저럭 잘 이제 왕권을 유지한 평범한 왕이었던 것 같은데 왕으로서의 업적 같은 건 없나요? 네, 당연히 많이 있죠. 특히 그 후대 왜곡된 기록에 의해서 오해를 많이 받아서 그렇지 네. 의자왕은 신라를 절체절명의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훌륭한 정복군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 설록화를 잠깐 볼까요? 다 불태워버렸는데요. 저게 다 의자왕이 정복한 땅이에요. 와, 기가 막히다. 이때까지는 뭐 방탕이니 사친이 음란이 이런 기록 안 나와요. 네, 나오지 않고 거의 654년까지 신라를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네, 이게 6세기 후반경의 그 삼국의 지도인데요. 네. 의자왕 즉위 전의 지도입니다. 신라의 거의 3분의 1? 뭐 이 정도? 절반, 가까이 절반? 네, 너무 작은 나라. 절반보다 더 네. 작은 것 같아요. 포위당해 있는 느낌으로. 아, 근데 저거 진짜 거의 삼분의 뒤에는 일. 바다고. 충청도 전라도 거의 데가 고립이지 없어요. 고립. 다음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 이게 바뀐 거네. 초록색, 연두색 같은 게 다 넓힌 것 같아요. 연두색이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의자왕 때 넓힌 부분입니다. 의자왕이 백제를 굉장히 강하게 만든 거네요. 네. 그렇죠. 그 멋있다, 초기부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위 2년 만에 직접 자기가 친정을 합니다.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쳐들어가서 무려 한 40여 개의 성을 아, 직접 빼앗았다. 출두하신 거예요? 백제는 신라와의 대결에서 이 당나라가 나중에 이제 개입을 하기 전까지 줄곧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왕이 제2기년 20년 동안 총 11번 신라를 침공했고 그 과정에서 거의 총 한 80여 성 정도를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신라에게 잃었던 영토를 완전히 되찾는 거네요. 당시에 신라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김춘추랑 김유신 짝이라고 하면 이건 전설적인 페어잖아요. 서로 한 명은 엄청 노련한 정치인, 한 명은 엄청나게 강한 이제 무력을 가진 사람에서 서로의 보완점을 메워주던 진짜 완벽한 커플이었는데 이 의정한테는 정말로 힘을 못 썼단 말이에요. 거침없이 전쟁 성과를 이뤄내기까지 왕권에 대항하는 기존 호족 세력의 방해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는 그 전통적인 뭐 귀족 세력들이 힘이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자왕도 원래는 그 아버지 무왕의 맏아들이었어요. 무왕의 당시 부인이 그 사택왕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의자왕이 태자가 되는 거를 굉장히 견제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견제받다가 나중에 상당히 늦게 태자가 됩니다. 632년경에 가서야 태자가 됐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절치부심하면서 나중에 어떻게든 저 사람들 싹 다 제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의자왕이 즉위 1년 만에 사택 왕후가 죽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그 사택 왕후 쪽에 붙어 있던 이 일부 왕족들, 일부 대신들을 싹 다 숙청해서 백제의 그 섬으로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의자왕이 굉장히 좀 주변 정리는 좀 깔끔하게 했네요. 아, 그러네. 진짜 그것도 그러네요. 일 처리가 깔끔하네. 와 이게 또 즉위한 지 얼마 안 되는 왕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애당초 만만한 성격이었으면 아마 누가 밥에 청산가리 타도 진작 탔겠죠.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그렇지. 살아남은 암살당했을 것만. 거야. 그래요. 즉위하자마자 반대파들을 싹 아, 쓸어내고. 그러니까요. 네, 그 아주 결단력 있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정벌에 나섰다. 근데 연전연승 계속한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왜 나당연합군한테는 그렇게 쉽게 함락된 걸까요? 애초에 근데 이 신라 백제 싸움에 왜 당나라가 껴든 거예요, 근데? 맞아. 이유가 그건 궁금하잖아요. 또 그러네. 왜 그랬어요? 원래 당나라는 백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네, 관심이 없었고 원래는 고구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어떻게든 정복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했거든요. 특히 645년에 당태종이라고 하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이세민. 그 영웅이죠. 이 사람이 그야말로 작심하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는데 결국엔 실패한 거예요. 와. 이때 마침 신라가 다가온 거예요. 뭐라고? 당나라 쪽이 다가와서 저희가 그 네. 나중에 고구려 치는 것도 도와드릴 테니까 당에서 저희 백제 치는 거를 같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하의 샌드위치. 얘기했던 거죠. 신라가 머리가 진짜 좋네요. 외교를 굉장히 네, 잘했던 거죠. 위기 대처에 굉장히 능한 그런 네, 나라였네요. 네, 이 지도를 보면요. 네. 의자왕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서 내륙으로 그 백제로 오는 길은 고구려가 버티고 있잖아요. 당나라는 일단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의자왕은. 네.
설마 배를 타고 저 긴 항로를 통해서 백제로 단숨에 오겠어라고 그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근데 배 그렇게 먼 거리는 사실 아닌데. 당시까지는 근데 많은 군대 이끌고 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한 번에 온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나중에 쳐들어올 때는 1,900척에 달하는 배를 가지고 13만 대군이 오거든요. 13만. 대처를 안 한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충신, 좌평, 그 성충의 그 간언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결국 백제가 망하게 됐다, 패하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충의 입장에서 했던 조언은 뭐냐면은 당나라군이 저 서해안 쪽 쭉 내려와서 네. 금강 하구 쪽으로 이렇게 배가 들어와 버리면은 그땐 이미 늦었다. 아, 그렇지. 깊숙이 들어오는 거니까. 네, 금강 하구 쪽으로 못 들어오게 그 앞바다, 뭐 군산 앞바다 이런 쪽에서 어떻게든 막아라. 신라군은 지형이 험한 탄현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대전의 한 동쪽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막아야지 그걸 넘어오면은 평탄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대군을 막을 수가 없다. 네, 이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시의적절하게 받아들여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백제의 패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왜안 있습니다. 받아들였을까? 잠깐 여기서 이제 그 야사 전문가에서 밀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패는 보급을 누가 끊냐예요. 그렇죠. 네.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일본군의 보급을 끊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패한 거 가장 큰 요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질질 끌자. 시간을 쟤네들 굶어 죽는다. 식량 없으니까. 식량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장기 농성전에 들어가요. 공주가 이제 웅진성이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웅진성이 굉장히 천혜의 요새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농성이 가능해. 내가 의자왕이라면 계백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웅진성에 들어가가지고 버티면서 당나라의 보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버틸 테니까 네가 황산벌에 5,000명의 특공대를 몰고 가가지고 일단 신라군을 막아라. 그리고 이제 당나라 군사들이 이제 사기도 떨어지고 배고픔에 지칠 때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렇지. 당나라를 친다. 근데 아무리 뭐 여차저차 버티고 5천 결사대가 잘 막았다고 해도 당나라 군대 신라군의 숫자 합하면 숫자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버텨도 결국 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자왕은 웅진성 지금의 공주에 들어가서 농성전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역사상 최악의 매국노이자 배신자가 웅진성 안에 있었어요. 의자왕 본인하고 그 태자하고 같이 몇 명의 대신들하고 일부 군대를 데리고 공주 지역의 웅진성으로 갑니다. 이때 사비성에서 갑자기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자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그 태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왕을 하겠다고 하면서 왕을 자칭을 합니다. 그 왕이 계승 과정에서 밀려났다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있었구나. 첫째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침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라고 해서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비성이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나중에 함락이 돼버렸어요. 수도잖아요, 저희가. 네, 너무 일찍 함락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공주에 있던 그 웅진 지역에서도 이 소식이 들리거든요. 네. 그때 웅진 지역을 맡고 있던 그 사령관이 예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예식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버린 것 같거든요. 네. 이미 뭐 상황 끝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버티다가 나중에 당나라한테 함락돼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느니 여기 의자왕도 있겠다. 네. 의자왕을 데리고 우리가 항복해버리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말도 안 돼. 결국에는 칼을 뽑아들고 의자왕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의자왕을 데리고 나당 연합군에 항복을 해버린 거죠. 이제 의자왕이 항복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지만 백제 지방에도 많은 또 군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길 기다리면서 장기전 농성으로 갔으면은 마치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몽진 가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줬듯이 와 진짜 아깝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죠. 웅진성이든 사비성이든 계백의 패기의 반만 있는 신하들이 맞아요. 있었으면 결과적으로는 나당 연합군에 패배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정복 왕의 모습이 있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대단한 왕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드네요. 아는 왕 중에 아주 손꼽힐 정도로 훌륭한 맞습니다. 저는 왕인 것 같아요. 결국 655년 이후에 그 의자 왕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기록도 많고 결국은 백제의 멸망의 군주가 됐지만 제위 후반 그러니까 655년 이후에는 의자 왕이 여러 가지 실정도 보이고 결국 백제의 멸망까지 그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제위 직후부터 신라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하고 굉장히 명민한 정복군주의 면모를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백제 여러 군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손에 꼽는 그런 면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